앞뒤머리 올바른 승마의 MC를 맡은 김주찬입니다. 젊은 현역 선수들에게 승마 선수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라이더, 오늘은 젊은 마장말수 선수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남동원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동원 선수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나미 승마단 코치 겸 선수로 있는 남동원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 남동원 선수님의 경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제1회 FAI 아시안 챔피언십 마장마술 금메달 이관왕,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은메달, 2017, 2019, 그리고 2023 전국체전 마장마술 1위, 그리고 2024년 현재 마장마술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승마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핫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남동원 선수의 이력도 정말 굉장하지만 사실 승마계 전체를 보았을 때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 도전하신 선수분들도 있고 다른 훌륭한 선수분들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20, 30대 선수들이 그 5명 안에 남동원 선수를 꼽았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보여지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실력 그 자체 그리고 선수의 잠재력과 미래성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결과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 30대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뽑아준 거에 대해서 좀 영광이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네. 예. 예, 선수님께서도 저희 앞뒤머리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설문을 진행하셨을 텐데 본인이 이 5명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 하셨나요? 네.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제의받았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런 인터뷰를 한 번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 승마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오케이. 응했습니다.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남동원 선수로부터 듣는 올바른 승마 시작합니다. 승마란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에게 승마란 일상, 삶 같은 건데 그냥 당연히 밥 먹듯이 당연히 말 타고 당연히 운동하는, 말 돌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승마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삶 자체가 되어버리셨군요. 네. 선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처음에 말을 만나게 되셨고 그 당시에 기분은 어떠셨나요? 처음 승마를 한 계기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다리랑 이런 부상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잠깐 쉬다가 부모님 지인을 통해서 승마를 추천받아서 승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승마를 하시다가 이제 내가 전문 선수의 길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운동한 곳이 금안회라는 승마장인데요. 그 엘리트 승마장이다 보니 주변 형들이나 다 시합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 나가게 됐는데 첫 시합에서 이제 마장마술에서 1등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승마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첫 시합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셨군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말을 접하지 못하고 승마 선수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혹시 지금쯤 어떤 일을 하고 있으셨을 것 같나요?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금 승마 아닌 다른 삶이 뭐가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승마가 이미 삶 자체가 되셔서 네. 승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승마계가 이렇게 남동원 선수를 잃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남동원 선수는 지금 현재 유소년 그리고 학생 승마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롤 모델이자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마인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남동원 선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하루 일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이제 오전에 이제 제 레이스인 말을 8시에 기승을 제가 준비해서 기승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오전엔 3마리 정도 운동하고 오후에 한 2마리 정도. 선수로서의 저희 회사에서 저를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저는 운동 시간이 저희
대부분이에요. 제 운동 시간이. 가끔 운동을 하시다 보면 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말과 호흡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이 잘 안 되거나 말한테 약간 짜증이 나거나 하는 순간이 혹시나 있다면 그럴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시나요? 우선 말이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해요. 저는 내려서라도 말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뭐 말이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것도 자꾸 더 체크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전국의 승마인들이 모두가 알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참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운동을 하셨나요? 저는 국내에서 이제 거의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코치님한테 한마디라도 더 레슨을 받으려고 거의 운동 시간 내내 거의 코치님 앞에서만 원 운동하면서 계속 한마디 더 주워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코치님이 좌석보를 해라 뭐 이렇게 시켰으면은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제 코치님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네, 진짜 너무 힘들어도 그냥 입 꽉 깨물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멈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타고난 감각, 재능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완전히 노력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음치의 박치예요. 리듬감이 전혀 없어요. 저처럼 리듬감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타냐 네. 하는데 이게 꾸준히 이제 계속 제가 리듬감도 부족하다 보니까 말한테 자꾸 맞추면서 더 리듬감을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보다는 완전 노력파인 것 같아요. 100% 노력파에 가깝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여기는 학생들이나 선수분들께 진짜 힘이 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남동원 선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나서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FEI 아시안 챔피언십과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셨는데 두 시합 모두 금메달 2개와 은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국제 무대의 수상대에 오르는 순간에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시안 챔피언십 때 그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때 태극기가 올라오고 예. 애국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카르타 때는 은메달이라서 못 들었지만 그때 애국가 들었을 때는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애국가 듣고 하니까. 약간 애국심이 네, 더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남동원 선수는 현재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선발될 가능성이 참 높은 선수이신데 아시안게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동원 선수님께 이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이 마냥 행복했던 기억만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마장 마술이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하고 승마가 화려한 레드카펫을 걸어갈 거다 예상하고 있을 때쯤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큰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터졌고 그 이슈에 승마가 관련되면서 승마의 위신이 함께 많이 추락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후원이 끊기기 시작했고 대중들의 인식도 안 좋아진 것만이 사실이었는데 이 와중에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열렸고 그 당시에 선수님께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나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을 나가는 당시의 선수단의 속사정이나 그리고 선수님 본인의 심정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자카르타 팔렘방 그 아시안 게임을 갈 때부터 조금 가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협회 측에서도 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그때도 돈이 막 없다 해서 뭐 가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제 승마를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기사도 보이고 많이 속상했죠, 사실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만은 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출국길에 오르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값진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해 오셨습니다. 선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경기 내용에는 혹시
만족하셨었나요? 제가 그때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게 그렇게 큰 경기장에 말이 나가면은 어느 정도 사양 관리를 해서 말을 조금 캄하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예. 그 시합 전날까지 너무 말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먹이던 걸 그대로 먹이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합장에 딱 들어갔을 때 말이 힘이 차서 너무 놀라니까 그거를 컨트롤이 제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합은 만족하기가. 그럼 말씀하신 상황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첫 국제 시합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을 텐데, 예, 앞으로도 많은 국제 시합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날도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마치고 또 4년을 기다려서 두 번째 아시안 게임을 맞이하셨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저우를 향한 길도 참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행 비행기를 눈앞에서 떠나보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아시안 게임이 1년 미루기 전만 했으면 말 나이가 18살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은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말인데 예. 그 말이 18살이고 그래도 시합을 잘 뛸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1년 미뤄지면서 이 말이 19살이 되고 다리나 뭐 이런 데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딱 그 시기에 이제 딱 여름 지나고 나서 말이 완전히 이제 좀 힘이 많이 빠지면서 예. 검역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검역소에서 뭐든 다 했었어요. 예. 사실 뭐 말이 좀 다리가 안 좋아서 검역소에서 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었는데 그래도 시합 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안 나와서 말이 아쉽게 다른 선수들은 가고 저는 승마장으로 갔죠. 그랬구나. 네. 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동료와 가족분들이 어떤 위로를 많이 해주셨나요? 그렇죠. 이제 가족들은 이제 다음 아시안 게임도 있다고 많이 위로해주고 동료인 그때 가장 저랑 친한 김혁 선수가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저를 많이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또 누구보다도 응원하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선수로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선수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아에서는 좀 상위 클래스라고 느끼는데 이제는 이번 아시안 게임을 영상으로도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선수들이나 협회 측이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바꿔서 이제 도전자 입장으로 다음 아시안 게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승마 선배와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선발전을 다시 했어야만 했다. 우리나라만 선발전을 다시 하지 않고 2022년에 뽑아놓은 성적으로 아시안게임을 나갔다. 그런데 1년 반의 공백기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동안 선수들이 더 좋은 기량의 말을 구입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노후나 부상의 위험이 생겼을 수도 있다. 게다가 뽑힌 상위 4명의 선수들마저 부상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기권을 해야만 했고 결국 정말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거의 못 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맞죠. 물론 남동원 선수님이 다시 선발전을 했어도 선발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승마 선수로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선발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번 뭐 그 선발전을 통해서 뭐 떨어지든 또 나가든 그거는 중요치 않고 그 해에 그 시합 전에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말이 출전을 해야지
이제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랑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저는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20, 30대의 승마 선수들을 대변해서 승마계 선배님들께 승마 전반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나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기 시합이나 큰 농림부 뭐 이런 조금 큰 국가대표 포인트가 들어가는 시합만이라도 외국 심판을 한 분이라도 불러서 시합을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외국 심판이 와야 저희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피드백도 받고 그래야 이제 다음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배님들한테. 네, 지금 여러분은 앞뒤머리 올바른 승마 남동원 선수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동원 선수는 이렇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아픔을 딛고 불과 석 달 전이죠. 2023년 체전 여기서 당당하게 1등을 하셨습니다. 네, 이때 함께한 파트너 레오니다스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한국에 데리고 들어온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는 8살. 그때 작년에 7살이었고 아직 어려요, 애기예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네, 워낙 좋은 말이라. 이쁘고 사랑스러운. 네, 너무 이뻐요. 또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말이 좀 더 좋은 그렇죠. 선택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니다스를 파트너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이 말을 찾으려고 독일을 3번을 갔었어요, 작년에. 3번을 나갔는데, 한 달, 이제 뭐 다 일수로 따지면 한 달, 그리고 말 본 말들이 100마리가 넘어요. 이 말이 가장 포텐셜이 있었고, 말이 걸음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텐셜이 있었고, 근데 다른 이거보다, 이 말보다 더 뭐, 능력적으로 잘하는 말들은 있었어요. 근데 네. 걸음걸이만으로는 이 말이 가장 이뻤고, 이 말이랑 잘 맞추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이쁘기만 해서 선택하신 건 아니고 잠재력을 보신 네, 거예요. 잠재력이 이 말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 레오니다스와 함께 다져나갈 미래에 대해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오니다스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다음에 있을 일본 아시안 게임을 출전하고 싶어서 준비하려고 미리 갖고 온 말이라서 이번에 저희 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못 땄잖아요. 그래서 꼭 다음 일본에 있는 아시안 게임 나가서 꼭 메달을 따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남동원 선수께서 이런 체전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도 레오니다스와 함께 온 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선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시합 영상 한 가지를 선택해 주셨는데 바로 2019년 100회 전국체전 영상을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심사를 받고 이제 마지막에 리마크를 받아요. 이제 심판들한테. 예. 그 심판들이 써준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에 100%를 끌어냈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 심판이. 그래서 모든 걸 보여줬구나 이 시합 때.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선택했어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영상을 보면서 남동원 선수의 해설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에 100%를 끌어냈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 심판이. 선수 남동원, 해설 남동원 시작합니다. 그 100% 끌어낸 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이제 릴리즈라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저랑 이제 전국체전에서 3번의 메달을 같이 땄고, 그리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같이 나갔던 말입니다. 어떻게 의미가 깊은 네. 말로 느껴집니다. 예, 전국체전은 한국의 승마 선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내에서 가장 큰 시합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체전 마장마술 코스의 난이도는 혹시 어땠었나요? 전국체전 마장마술 난이도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S클래스니까 상위의 높은 클래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랑프리 시합도 있기 때문에 네. 한 중간 정도? 네, 그러면 주로 배점이 크거나 어떤 성적이 갈리게 되는 주요 과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국체전 코스 중에서는 배점이 큰 게 이제 하프패스랑 구보 삐루엣이거든요. 네. 여기 더블 마크라서 그거를 좀 실수 없이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입장 정지를 하는 거고요. 저렇게 내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입장 정지해서 다음엔 중간 속보를 들어가는데, 이제 중간 속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을 어느 정도 살짝 흥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말이 저 앞다리를 조금 더 저렇게 뻗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속보가 끝나면 부드럽게 말의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은 이제 숄더인인데, 숄더인은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다리가 3개가 보이면서 이제 어깨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m 원. 이제 제가 마장마술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저 8m 원 같이 저렇게 좀 쉬운 과목들을 좀 주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웃패스 하고, 저게 더블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신장 속보할 때 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늘렸으면 다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숄더인인데 좀 자세히 보면은 살짝 이 숄더인 들어갈 때 말머리가 살짝 들려요. 네, 저러면은 조금의 감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미리미리 제가 조금 더 조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8m 원 그리고 하프패스, 이게 또 더블 포인트. 그리고 이제 평보, 이게 수축 평보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수축 평보는 이제 뒷다리가 앞다리가 찍었던 부분을 찍으면서 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축이 정리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혹시 당일날 선수님과 말의 컨디션은 어땠어요? 이 시합 나갈 때 연습할 때 제 생각으로 한 1시간 넘게를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예민해서 이 전국체전 시합 같은 이런 시합 때는 앞에 선수가 뛰면 박수를 쳐요. 근데 박수를 칠 때마다 말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30-40분 운동하고 이제 시합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계속 말이 흥분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쉬지 않고 1시간 넘게를 운동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장 평보, 이건 말을 최대한 늘려서 평보를 하면서 자유로움을 보여줘야 돼요, 심판들한테. 그리고 정리해서 구보 출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포가 조금 더 잡히면, 복종이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보 하우패스. 지금 말이 보면 조금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뒷다리가 지금 현재는 조금 깡총깡총 조금 높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운동을 했는데도 말이 어느 정도 조금 긴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전국체전은 큰 시합이다 보니까 최선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합장에서 제일 잘했던 게 이 구보 삐루엣이거든요. 이게 배점이 더블 포인트인데, 이게 뒷다리가 작은 원을 그리면서 똑같은 리듬 안에서 말을 통제해서 하는 건데, 이 양쪽 삐루엣을
이번 시합 때 가장 잘해서 이때 아마 그래서 높은 점수 받고 1등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전까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네. 이제 좀 안심이 네, 안심이 좀 많이 됐어요. 네. 이쯤에서 1위를 예상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쯤 됐을 때 이제 이제 큰 실수만 안 하면 내가 1등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 4보다 4를 이제 이거 잘했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3보다 4 때 조금의 실수가 나와요. 지금 첫 발, 둘째 발, 이제 셋째 발 하고 나서 말이 조금 시동이 꺼져요. 예. 그거를 여기서 꺼지는데 여기서 멈추면 다른 선수 2등을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다리를 꾹 썼죠. 진짜 온 힘을 다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 구보하고 하고 이제 여기서 입장 이제 들어오는데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면 1등을 해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네.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영상을 보시면 참 내가 잘 탄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멀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모든 시합을 제가 완벽하게 탄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시합 끝나고 영상을 시합 한 번 뛰면 그 영상 한 100번 정도는 보거든요, 제가. 예. 그러면 그 100번 중에 이제 제가 실수한 부분을 찾아요, 계속. 예. 제가 심판의 관점으로 제 시합을 보면서 이제 실수한 부분이나 제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자꾸 찾기 때문에 항상 멀었죠. 이 영상도 이미 네. 수십 번, 100번 네, 100번 넘게 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숄더인이나 뭐 3보다 4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제가 준비를 했으면은 아예 깔끔하게 시합을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체전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남동원 선수의 지도자 관점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어서 후배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에 맞게 호칭도 남동원 선수님에서 남동원 코치님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방금까지 선수님으로 불러드렸는데 혹시 선수와 코치 어느 호칭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직 선수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선수가 더 마음에 드시는군요. 역시 모든 분들이 어떤 선수의 뜨거운 피가 있기 때문에 선수 호칭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후배들의 익명 질문입니다. 저희가 아띠모리 인스타그램 또는 전화 설문을 하면서 익명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는 것들이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은 생활체육인부터 전문 선수까지를 다 아울러서 모아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진짜 예뻐하거든요. 매일 말을 1시간씩 타면 앞뒤로 말을 관리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솔직히 말에서 딱 내리면 수장대나 마방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말을 이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는 말만 싹 타고 가고 저는 하루 종일 말 닦이고 먹이는데 시합 중이나 기승 중에는 코치님한테 그 친구가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말을 이뻐하는 게 시합 성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말이 제발 제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이요. 네, 저는 아직도 제가 말을 딱 끼고 말 준비를 해요. 말만 딱 타면 1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말한테는 제가 한 2시간에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투자를 해요. 예. 저 에이스 말은. 다른 일들이 있더라도 꼭 그건 제가 하거든요. 샤워도 제가 예. 시키고.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이 말이랑 교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말이 뭐 어디가 아픈지, 뭘 필요로 하는지부터 알고 나서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이 승마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고 예. 뭐 그 친구가 뭐 좀 더 칭찬받고 성적이 더 잘 난다고 해도 이 승마는 어차피 꾸준히
길게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 장담합니다. 말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도 애정이지만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학생 선수들이건 코치님들? 뭐 코치들이라도 꼭 그냥 말만 타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시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건 승마에 대한 고민은 아닌데 저는 요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승마하는 친구가 적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저의 어떤 승마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고충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승마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가끔은 열등감이 들기도 하고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다 될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욱할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수님도 이런 과정을 겪으셨는지 겪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진짜 많이 있었어요. 저 20대 때는 제가 이렇게 막 성적이 잘 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20대 때 벌써 뭐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금메달도 따고 그런 거 보면서 열등감도 많이 생기고 자격지심도 많이 생기고 근데 너무 위에만 보지 말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위에만 보면서 너무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이제 이 승마 인생 기니까 천천히 나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네, 많이 저는 공감이 되시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승마를 많이 포기도 하고 싶었었고 그런 거 옆에서 막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좀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목표도 더 정보에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남 코치님께서는 물론 많은 훌륭한 선수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스스로가 모든 선수에게 본받고 싶은 선수 혹은 탑 라이더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말들을 제가 관리도 더 많이 하고 네. 그런 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말을 정말 이뻐하고 이뻐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또 시간도 투자하고 네, 투자하고 노력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게 타는 것보다는 더 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배들이 진정한 승마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혹은 버려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꼭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이제 이 말에 대한 애정, 이게 운동 기구로 보지 않고 같이 가는 친구, 같이 뛰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버려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말 타는 걸로 봤을 땐 버려야 되는 게 이제 말을 타다 보면은 자기 필에 취할 때가 있어요. 예, 알 것 같습니다. 자기 필에 취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말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혼자서 이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성을 찾고 자기 흥분하지 않고 뭘 이 말이 나한테 원하는지를 자꾸 예.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기 필에 취하지 않는 거 버려야 되는 거. 혹시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필에 취한 적이 있으셨나요? 많죠. 네, 많죠. 그래서 코치가 필요하고 저는 아직도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저도 레슨을 받고 혼자 흥분하고 혼자 취하지 않으려고 예.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사실 승마 활성화에는 입시라는 것이 함께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승마로 가는 대학문이 만약 넓어지게 된다면 또 덩달아서 승마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당연할 텐데, 그런데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수상 실적에 포커스를 맞춘 결과주의 승마에 치우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미 고3 시절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100번 공감이 가기는 하는데요. 코치님께서 보시기에 승마 선수에게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승마 선수로서의 대학은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장이 필요한 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필요하죠. 예. 그래도 대학보다는 전 승마 선수로서는 대학을 포커스로 맞춰서 운동하기보다는 길게 보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학에 입시를 하려면 무조건 S클래스를 뛰어야 되고 그래야 뭐 좋은 대학교 가고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C클래스, B클래스를 나가거든요. 낮은 종목을 계속 예.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S클래스 뛸 때보다 낮은 클래스 뛸 때가 더 좋아요, 저는 사실. 예. 왜냐면 그 시합을 뛰면서 제가 생각할 시간도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링 안에서 많으니까 저를 한 번씩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낮은 클래스 뛰는 걸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낮은 클래스를 많이 뛰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경험도 많이 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높은 클래스를 굳이 빨리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본기를 많이 쌓고 올라갔으면 네. 좋겠어요. 대학은 어떤 선택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하시죠? 맞아요. 예, 한 선수가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예, 저는 남동원 선수가 수년씩 해외에서 내노라는 시합을 뛰고 온 선수들 이상으로 말을 잘 타는 걸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탑 라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유학이 필수라는 말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충분히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다는 걸 남동원 선수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 코치님이 가지고 있는 승마 유학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국내에서 열심히 기량을 닦고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국제적인 대회의 감각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승마 유학은 가면은 좋죠. 아, 예. 좋죠. 뭐 나쁠 건 네. 없죠. 나가서 뭐 유럽에 있는 선수들 시합도 보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무작정 유학을 가면은 사실 이렇게 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도 많아요. 왜냐면 가서 저희 아시아인들한테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태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고생도 많이 하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코치들도 요즘에 많고, 저는 하루에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은 승마 영상을 많이 봐요. 아, 예. 시합 영상, 외국에 있는 시합 영상을 보면서 시합 때는 더 많이 봐요. 시합 시즌에는 더 많이 보는데 1시간, 2시간 꾸준히 보면서 외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이제 링 안에서 시합을 뛰는 게 맞는지, 뭐 말들의 뭐 포지션이나 예. 뭐 이런 거를 자꾸 따라가려고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제 거랑 비교하면서, 예. 제 영상이랑 비교하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그런 영상들을 찾으면 많거든요. 예.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클립마이올스 뭐 이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거랑 많이 비교하면서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도움들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면 꼭 유학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네. 말씀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동원 선수 정도의 실력이면 마방을 임대해서 본인의 스테이블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원 선수의 이미지는 승마 선수로서 더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요즘에 한국이나 해외에서도 정말 흔한 일이고, 아무래도 승마장을 직접 운영하다 보면 좀 더 경영을 자유롭게 하거나 또 금전적인 자유를 더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원 확보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현실에 눈을 돌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선수가 목적이다 보니까 예. 돈보다는 아직은 선수가 더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네.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선수로서의 마인드가 네, 더 훨씬 큽니다. 크게 훨씬 더 크고요. 좀 이런 제 팀 만드는 거는 나중에도 언젠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지금 제 나이 때는 지금 선수를 할 수 있을 때 좀 더 오랫동안 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예, 이제 가볍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나름 좀 재밌을 만한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진실 게임 코너인데요. 예, 제 질문이 끝나면 네. 3초 안에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예, 준비되셨나요?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는 최근 한 달간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있나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내분과 어떤 관계가 좀 갑을 관계가 있으신가 아니면 평등한 편이신가요? 제 와이프랑 저랑 동갑이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었어가지고 예. 저희는 그런 건 아예 없어요. 네. 잡혀 사시거나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번입니다. 승마계에서 진짜 친한 선수분 2명만 말씀해 주세요. 2명이요. 장애물 쪽에서는 이제 정철이 선수가 가장 친하고요. 예. 마장마술 쪽에서는 김혁 선수. 두 분이 네, 제일 친합니다. 가장 친하시군요. 네. 자, 그러면 그 두 분에게 네. 한번 격하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면서 격하게. 요런 거는 친구지만 조금 꼴배기 싫다. 한 가지씩만 부탁드립니다. 정철이 선수는 너무 냉정해요. 사람이. 저한테는 정말 따뜻한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승마계에서 봤을 때는 좀 차가운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을 좀 부드럽게 예.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분께도 혁이는 뭐 너무 급해요, 애가. 굉장히 급한 성격이라서 좀 천천히 해도 다 된다라고 형으로서 알려주고 싶어요. 예, 두 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솔직히 승마계에서 내 외모는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네,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모만 보았을 때 이 선수는 나랑 동급이다, 라이벌이다 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김홍문 선수가 저는 제가 봐도 좀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위라고 생각하시죠? 네, 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승마 선수를 할 것이다. 네,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약간의 다른 가능성도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예. 이게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하고 지금 삶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좀 고민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모든 선수분들이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선수로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답을 해주시는데 참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참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볍게 진실 게임을 해보았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친구분들과 다툼이 있거나 논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의 남동원 선수를 있게 해준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결혼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꽃다운 아내분과 천사 같은 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신가요? 2살. 2살이군요. 네. 너무 귀여울 때 나이인데. 네. 그렇다면 혹시 둘째 생각도 있으실까요? 둘째요? 고민 중입니다, 지금 고민 현재는. 중이시군요. 네. 네, 선수님을 응원해주시는 가족분들께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이프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은 승마장이 항상 월요일날 쉬거든요. 주말을 같이 못 보낸다는 게 되게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아들이 이제 대화할 때 주말에 뭐 했어 했을 때 저희 아빠는 항상 일을 나가니까 그때까지 계속 그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도 많이 미안할 것 같고 그래도 아빠 안 싫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승마 선수의 삶에 있어서 35세의 나이가 젊다면 젊고 무르익었다면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동원 선수의 미래는 아직 길고 창창하다는 것입니다. 아띠모리가 만난 남동원 선수는 푸근하고 따뜻한 옆집 동원이 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말 위에 올랐을 때 따뜻함 속에 숨어있는 섬세함과 인내심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로 벽을 깨고 일어선 선수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선수가 아니기에, 그리고 우리도 남동원 선수처럼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남동원 선수를 탑 라이더로 꼽은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마의 현실을 함께 겪으며 동시대를 거론하고 있는 남동원 선수의 노력을 잘 알기에 우리는 남동원 선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와 이뤄내고야 말 그 꿈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띠모리는 앞으로도 남동원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장 가까운 선배로서 멋지고 당당한 승마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You think it's easy. You think I don't wanna run to you, but there are mountains and there are doors that we can't walk through. I know you're wondering why, because we're able to be just you and me within these walls. But when we go outside, you're gonna wake up and see that it was hopeless after all. How do we rewrite the stars? Say you were meant to be mine. Nothing can keep us apart, 'cause you ar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So why don't we rewrite the stars, changing the world to be ours.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선수님은 누구실까요? 다음 주 아띠모리 올바른 승마는 또 한 분의 유능한 선수분을 모시고 함께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띠모리 하세요. We'll never have regret.